매주 토요일은 마음 건강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.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내 마음을 조금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. 오늘은 그 26번째 시간이고요. 축하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. 여러분들 좌절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? 네, 살면서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혹은 지금 현재 좀 좌절해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. 이 좌절감이 들 때 어떤 사람들은요,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한동안 꽤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고요. 또 어떤 사람들은 좌절을 또 쉽게 극복하고 툴툴 털어내고 또 자기 일상으로 회복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이렇게 좌절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보다 우리가 좀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오늘은 간단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. 일단은 우리 좌절이 됐을 때 좀 사람이 기가 죽게 되죠. 우리 한의사들은요, 이 기라는 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기가 살아있을 때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다 잘 되고 자신감도 넘치고 하는데 이 기가 가라앉게 되면, 기가 죽게 되면은 똑같이 하던 일도 뭔가 자꾸 실수를 하게 되거나 잘 실패를 하게 되거나 이럴 수가 있죠. 우리가 좌절이 되어 있을 때 이 기가 쭉 떨어져 있어요. 이 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. 이 기라는 게 좀 개념을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기라는 거는 기분이에요.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누구든지 막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막 일도 막 이런저런 일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고요. 기분이 별로일 때는 아무도 만나기가 싫어요. 가만히 혼자 있고 싶고 평소에 하던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요. 이 기라는 거, 기분하고 관계가 있고 감정하고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는요, 쉽게 기분 전환이 잘 되는 사람들은 마음이 건강해요. 근데 이 기분 전환이 쉽게 잘 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. 이 기라는 거는 뇌로 따지면 변연계에서 일어나는 활동이에요. 변연계라는 거,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감각 신호들이 이 변연계를 지나서 대뇌 피질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런 감정, 기분이 좋을 때는 이게 내 생각도 보다 긍정적이 되고요. 내 몸도 훨씬 더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. 근데 이 기분 감정이 상해 있을 때는 생각도 뭔가 좀 고정이 되거나 편협해지고요. 그 다음에 내 몸도 뭔가 좀 더 아프게 느낀다든지 좀 건강하지 않게 느끼게 되죠. 이 기라는 거는 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에너지는요, 파동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쉽게 전파가 되고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또 쉽게 받게 됩니다.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. 뭔가 이렇게 막 잔뜩 침울해져 있는 사람 옆에 가면은 내 기분도 덩달아서 뭔가 쭉 가라앉는 기분을 느끼셨을 거고요. 뭔가 좀 활기가 넘치고 막 되게 생기가 넘치고 활기 넘치는 그런 사람 옆에 가면은 뭔가 나도 모르게 내 기분이 약간 이렇게 업되고 들때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기분을 어떻게 공유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. 자, 여러분들 그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. 우리나라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은 어때요? 배가 아파요. 괜히 한 일도 없이 괜히 셈이 나고 질투가 나고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. 자, 근데요, 우리가 질투를 할 때 그거를 가만히 잘 느껴봐야 돼요. 내가 누군가가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거를 왜 저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나는 이러지?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하고 동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.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요. 뭔가 고립감을 느끼게 돼요. 제가 간단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원장님,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. 인생의 짝을 만난 것 같아요. 남자친구가 생겼다고요? 네. 장난하나? 그럼 혼자서 좋아할 일이 왜 나한테 와서 그래? 아이씨, 난 지금 사촌이 땅 사서 배 아파 죽겠는데. 아이씨, 뭐야 이거. 어때요? 자, 셈이 나거나 질투가 나서 이렇게 하면은 내 기분은 더 별로가 돼버리죠.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기보다는요, 진심을 담아서 누군가가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축하를 해보는 거예요. 네,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원장님,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. 드디어 인생의 짝을 만난 것 같아요. 남자친구요? 네. 와, 정말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저 너무 행복해요. 와, 그토록 원하더니 드디어 만났군요. 네. 와, 너무 잘 됐다. 축하드려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어떠신가요? 네, 좀 오글거리네요. 자, 어때요? 기분이 덩달아서 좋아지죠. 그쵸?
자,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는요,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람을 축하해 보세요.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좋은 기분을요, 나도 똑같이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리고요, 그렇게 축하해줬던 그 일이 언젠가는 또 나한테도 분명히 생기게 돼요.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. 긍정 심리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하신 분인데, 이분이 사람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뭔지를 좀 분석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 분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행복감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은 좀 불행해지는지를 오랜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했는데, 이분이 발견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가, 또 평소에 얼마나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가, 또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축하나 축복의 메시지를 얼마나 자주 전하는가가 그 사람의 전반적인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하고 깊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우리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. 하지만은요, 우리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 중에서 어느 방향을 바라볼지는 우리가 언제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 좋은 면, 긍정적인 면, 또 축하할 만한 일들을 좀 더 찾아보세요. 축하할 일이 있어서 축하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. 찾다 보면은요, 주변에 축하해줄 일이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축하할 일이 가득 찬 세상에 있을 때 나는 어떨까요? 매우 행복하고 뭔가 내 삶이 그래도 살아볼만 하고 내가 참 괜찮은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? 어떠세요? 네, 좋습니다. 자, 잠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주시고요. 자, 자리 홀로 계시는 분 옆에 한 자리씩 이렇게 채워주시고요. 자, 역할을 서로 바꿔서 한번 해볼 텐데요. 어떻게 하냐면요. 자, 한 분 쪽 혼자 계시는 분 옆에 한번 좀 도와드릴까요? 자, 두 분이 한 분이 장미를 할 거고요. 한 분이 국화를 할 거예요. 누가 장미를 하고 누가 국화를 할 건지 한번 결정을 서로 논의해서 결정을 해주시고요. 제가 장미를 네, 좋습니다. 네, 장미 손 들어 보시고요. 네, 좋습니다. 이제 장미가 이렇게 할 거예요. 저 이제 다 나왔어요. 근데 하나도 없어서 너무 날아갈 것 같아요.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국화 손 들어 보세요. 네, 국화가 장미에게 진심을 담아서 그 상황을 한번 축하해 주겠습니다. 자, 준비되셨나요? 네. 자, 이제 장미가 저 이제 다 나왔어요. 근데 하나도 없고 날아갈 것 같아요.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. 이제 다 나왔어요. 정말 좋겠어요. 나라가 근데 하나도 없어요. 아유, 진짜 다행이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려요. 네, 좋습니다. 자, 이제 바꿔서 국화가 나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. 아픈데 하나도 없고 날아갈 것 같아요. 라고 얘기를 해보시고요. 이제 장미가 축하를 한번 해줘 보세요. 다 나가게 같습니다. 몸도 가볍고 좋네요. 네, 잘 되셨어요. 네, 이 기분 그대로 오늘 하루 그리고 한 달 동안 올해가 끝날 때까지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